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세상의 모든 풀이의 김교입니다. 자, 인문계 여러분들 오늘 강의 시간인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 고난도 문제라는 것이 물론 뭐 인문계, 자연계 가릴 게 없죠. 그런데 어떤 수강후에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인문계도 공모 문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렇죠. 새로운 문제에 대한 그 갈급이 학생들에게도 되게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간보다 좀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우리 이 세모풀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한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생각들, 그 사고력들을 조금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강의 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수능을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선생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덕 김성우입니다. 오늘 그 문과 문제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고요. 나중에 풀다 화가 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정말 좋은 문제라는 건 매우 높은 수학적 지식만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구나. 어떻게 우리가 정규 교과에서 배우든 배우지 않든 그리고 정말 문과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문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혹시 다운받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를 다운받으셔서 반드시 풀어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철입니다. 네, 오늘 문제 앞에서 김성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좀 다른, 좀 여러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이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에서 수능 문제를 풀 때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결국은 그 시간 내로, 그 수능이라는 100분이라는 시간 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냈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 하나하나의 사이사이의 그 행간을 여러분이 읽어내고, 그 행간을 읽으면서 나는 그러면 이 문제의 전략을 찾을 수 있겠다 없겠다, 어떤 식으로 찾아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역시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일 기대감을 주실 분입니다. 우리 이한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수학의 하이웨이 이한주입니다. 오늘 함께 그 수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문제들을 풀어 나가면서 더 빠르고 더 높은 수학으로 여러분을 모셔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출제를 제가 오늘 했는데, 이 문제 속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규칙을 발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마이다스 송광균 선생님이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송광균입니다. 자, 오늘 이한주 선생님께서 만드신 문제 풀면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생각을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생각법을 또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재밌으셨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예. 재밌다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인문계 오늘 강의니까 그 자연계 학생들하고 인문계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개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걸 느껴요. 어디서 차이점을 느끼냐면 질문을 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울 때 이렇게 대묻습니다. 너 이걸 꼭 알고 싶니? 그러면 이게 수능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너 이거 꼭 알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자연계 학생들은 네,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딱 이러고 이제 가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너 이거 안 나오는데 꼭 알고 싶니? 그러면 진짜 안 나와요? 이런 거 물어봐요. 네. 그러고서 안 나오죠?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꼭 가서 친구들에게 안내를 해요.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지
야 이거 안 나온대 그러고서 큰 소리로 외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험 부담은 있죠. 나오면 이제 선생님 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가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나온다는 건 나온다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안 나왔어. 그럼 됐지 뭐 공부한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전 거의 안 하고 항상 모든 거에 대비할 수 있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수능에 출제가 될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공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 공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아까 초반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강의가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맞추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학을 대하시면서 가지셔야 될 사고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강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로 수능 들어가기 전에 무슨 문제가 나올까라는 걸 자꾸 고민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을 하나라도 더 얻었다.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남철 선생님도 요즘에 뭐 이렇게 문제 하시고 막 하실 텐데 인문계, 자연계 수업 다 하시죠 현장에? 네네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점 혹시 느끼시는 거 있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은 뭔가 그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어떤 뭐 수학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본질적인 탐구를 막 즐기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보이는 반면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수학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얘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해서 명쾌하게 간단하고 쉽게 이해하느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할 때도 그 이제 자연반 수업할 때랑 이제 인문반 수업할 때 약간 이제 수업 방식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모든 인문계 학생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계 학생이 그런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인문계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문계 학생들 수학에 대한 열의가 있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학생이 엄청 많거든요. 저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약간 딴 얘기지만 그 앞에 이제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가 사법고시 이미 붙은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죠.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수학책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수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제 사법고시 붙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도서관에 와서 수학 그 원서책을 막 풀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수학에 대해서 좋아하고 막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과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인문계를 선택한 거죠. 그런 학생들이 인문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분위기가 살짝 제가 뭐 실언을 한 듯한 저를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정리하자면 저는 그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인문계 학생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일 더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학을 좋아한다, 싫어한다의 측면이 아니고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가 이제 저 대학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복잡한 문제나 복잡한 이론을 수학이라는 게 학문의 특징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단순하게 명료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 인문계 학생들이 관심이 더 많더라. 라는 뜻이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잘못인 것 같은데요. 대본에도 없는 질문을 드려가지고 아까 질문을 받으시면서 상당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렇죠. 우리 지금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 강의를 보는 인문계 학생들은. 그럼요. 이걸 보는 그 아까 그 도서관에서 그 사법고시 패스한 그 학생.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그 물론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니까 이제 인문계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인문계 학생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과생 찜 쪄먹는다고 하죠. 찜을 쪄먹는다 이거지. 찜.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수학적인 것들에 대한 흡수력이라든지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과를 내가 인문계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지.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점수 좀 딴 것 같습니까? 예, 자 이제 대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의미들을 다 알아줬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학에 대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한주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아까 초반에 쌤이 얘기했는데 문제를 꼭 한번 자기 스스로 풀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지 않으면 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최소한 한 20분 정도는,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해결을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한준 선생님께서 출제 의도와 이제 기타 이제 초반에 여러 학생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이제 나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사실 문제를 먼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어떤 수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말씀을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약간은 좀 우연으로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열의 문제를 생각했었고, 예전에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어떤 수들을 지워가면서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개수를 센다거나 뭐 극한을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얼핏 생각이 나서 이번에 한번 지워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저도 이제 문제를 많이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하고 답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풀면 어떤 풀이의 방향을 먼저 다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런 다음에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식인데, 이 문제는 약간 우연적으로 나왔고 답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게 어떻게 되지? 제가 대부분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문제를 답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풀면 풀리겠지 생각하고 문제를 다 만들었었는데, 이 문제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저조차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독특한 좀 경험이 이제 저희 함께 있게 맞물리게 됐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일단 문제 읽어가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을 이제 A1이라고 하자. 그래서 A1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자연수 전체 집합이고요. 그래서 AK 집합을 정하는데 이 바로 전 집합에서 AK는, 그러니까 여기 K에다 2를 대입하면은 A2 집합이겠죠. 자, A2 집합은 바로 전 집합에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나열을 해놨으면 미리. 그래서 K에 2를 넣으면은 2의 배수 번째에 있는 수를 모두 지우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짝수 번째가 모두 지워지겠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만 이제 써지게 되겠죠. 실제로 여기는 이제 홀수만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A2 집합은 결국 홀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A1, 2까지는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만 이해했으면은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A3 집합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3의 배수 번째 수를 지워야 되니까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9가 있었을 텐데 1, 3, 5, 7, 9, 11 이렇게 있었으면 5하고 11이 지워지고 1, 3, 7, 9 이런 수들만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AN 집합에서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I 번째에 있는 수를 Fn I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굳이 여기 있는 걸로 이제 해본다면은 이건 지금 세 번째니까 얘가 바로 F3 1이 되는 것이고 얘는 F3 2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써지겠습니다. F3 3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F2 3이 5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수죠. 여기 F2 여기가 5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F2 3은 5이다.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F8 100을 구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집합을 하나, 둘, 세 개 벌써 만들었으니까 4개, 5, 6, 7, 8번 만든 다음에 100번째 수를 찾아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고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여러 번의 어떤 경험과 어떤 이제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먼저 이제 깨달은 다음에 수를 조절을 한 것인데, 한 F8 정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직접 집합을 만들어 가볼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금방 찾아지는 문제를 이게 뭐 21번이나 30번에 배치를 할 건데 그렇게 쉽게 되도록 출제자는 만들지 않는 거고, 저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F8 100을 찾아낼 수 있게끔 하진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너무 쉽게 찾아지면 문제의 그것이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F4, F5 해가지고 F8까지 이제 가려면 A8이라는 집합까지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서 또 100번째 수를 찾아낸다는 건 굉장히 이제 숫자가 커지고 그걸 지워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좀 포기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의지의 한국인처럼 막 하면은 한 처음에 한 자연수 여기를 한 얼마나 써놓을까요? 한 1000개 정도의 수를 써놓고 하나씩 지워간다면 아마도 찾아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거고, 만약에 실전에서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는 거는 다른 문제는 다 포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몇 번의 시행을 해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실전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을 더 드릴 건데요. 그래서 선생님도 저도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방법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다가 일단은 수를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손으로 쓰는 것보다 스프레드시트에 쓰는 것이 더 편하니까 그래서 썼는데, 이것도 약간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A4 집합이 있는데, 물론 1, 2, 3, 4 아니겠지만 이제 4개의 집합이 A4 집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에 쓰다 보면 옆으로만 계속 쓸 수 없으니까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수를 쓰게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만약에 써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A5라는 집합을 만들려면은 이 A4라는 집합에 있는 수들에서 5의 배수 5번째 있는 수들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직사각형으로 만약에 숫자를 배열했다고 치면은 여기 있는 수들만 다 지워버리면 남아있는 게 자동으로 다 이렇게 해서 A5라는 집합의 원소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직사각형으로 수를 배열하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그 배수 번째에 있는 수들을 지워서 나머지 직사각형에 있는 수들만 찾아내면 되겠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스프레드시트를 썼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결국은 이쪽 수만 지워지니까 남아있는 수하고 관계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F8의 100을 구하면 되니까, 자, 이걸 좀 지우고요. 그러면은 이제 A7의 원소가 있을 겁니다. A7의 원소를 A1, A2, A3 이런 식으로 수열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8의 집합을 만들어낼 때 8의 배수 번째 수들을 다 지울 테니까 여기 있는 A1부터 쭉 나열된 이 수들을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하는 것이죠. A5, A6, A7, A8, 그리고 다시 이쪽에 쓰는 겁니다. A9, A10, A11, A12 이렇게요. A, 여기가 이제 17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쭉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될 텐데, 그러면은 A8에 써지는 이 수들은 여기에 지금 얘네들이 다 A7의 원소들이니까 여기서 8의 배수 번째 수 여기가 싹 지워지는 거죠. 그럼 지워졌을 때 우리가 지금 F8의
그 100을 찾으려면은 이 남아있는 수들을 다 카운팅을 해가지고 개수를 해서 100번째 수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남아있는 수들이 될 텐데 지금 이쪽에 7개의 수가 남아있으니까 100에 가깝게 가려면은 지금 이제 100을 7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몫이 14가 나오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14개의 수가 써지면 되는 거죠. 14개의 수가. 그러면 이렇게 14개의 수가 써지면 되는데 실제로 만약에 여기 14개의 수가 써지면 98개의 수가 이미 써졌고 그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이것이 F8의 100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여기가 8까지 있었으니까 이걸 다 나열하면 14 곱하기 8을 해주면 여기 있는 개수가 다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지막 여기에 들어간 녀석이 뭐가 되냐면 A 14 곱하기 8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A 32, 1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13, 1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7에서 114번째 수가 A7이라는 집합에서 114번째인 수가 A8에 와서는 100번째 수 F8의 100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100이라는 수는 7 곱하기 14하고 나머지가 2인 수인데 이게 지금 이제 A8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A7에서 생각을 할 때는 얘가 이 A8에서 100번째 수는 A7에서는 이거를 7을 지금 여기 개수를 볼 때 8로 바뀌었으니까 8 곱하기 14 더하기 2번째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것이 이제 114 이런 관계가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7에서 114번째 수는 이제 A6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요게 114잖아요. 114면 지금 A7 집합에서 A6 집합에서 7번째 수들을 다 지워버리고 A7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6의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이렇게 쓰는 거죠. B1, B2, B3, B4, B5, B6, B7. B8, B9 이렇게 쭉 가서 B14 쓰고 쭉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 지워버리고 어떻게 지워지냐면은 7의 배수 여기 있는 수들이 지워집니다. 그럼 남아있는 수들을 개수를 세가지고 114번째 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6개가 있으니까 지금 이걸 6으로 나눠서 몇 번째 줄까지 가는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114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19 딱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바로 19번째에 있는 수들을 다 세가지고 여기 끝에 있는 여기에 있는 수가 바로 114번째 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가 이쪽으로 와서 A7 집합의 114번째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 B 얼마가 써지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은 8개씩 세야 되죠. 원래 A6 집합에는 이렇게 7개씩 있었으니까 그래서 7개씩 센 다음에 여기가 19니까 7 곱하기 18을 한 다음에 여기에 6번째 수니까 플러스 6을 해주면 바로 여기에 써지던 그 수가 어떤 수인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4를 볼 때 6 곱하기 19로 보고 이게 딱 나누어 떨어질 때는 차라리 얘를 6 곱하기 18 더하기 6 같은 수니까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원래 이제 A6에서 얘가 이 네모에 들어간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거 바꿔줄 때는 7을 곱해서 찾아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쪽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써지냐면 132가 됩니다. 제가 얼른 계산해 봤습니다. 예, 132가 됩니다. 요 규칙 그대로가 요 6만 7로 바꿔서 7 곱하기 18 플러스 6이 되고 요 값이 132. 예, 감사합니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규칙으로 이제 써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거를 몇 번을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114가 와서 그것을 6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생각을 해본 이게 실제 나머지는 아닌데 나머지처럼 생각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132니까 이제 우리가 A5를 생각을 하면은 132라는 수를 5로 나눈 어떤 목과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6하고 나머지가 2가 나옵니다. 6 26과 나머지가 2가 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A5에서 그것이 몇 번째 원소인지 알고 싶으면은 이 5만 6으로 6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규칙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걸 계산하면은 36에 12, 152, 8. 여기가 36이죠. 예, 15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이제 답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158이니까 158은 또 이제 4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9가 나옵니다. 39 나머지 2 나옵니다. 플러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이 계산을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자, 그래서 A4를 계산하면 여기 4만 또 이제 5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 플러스 2가 되고요. 예, 요걸 197이 계산하면은 나옵니다. 네? 197. 예, 197이요. 네. 예, 197이 나옵니다. 예, 그럼 197을 이번에는 3으로 나눠주시면은 몫이 65가 나오고 65가 나오고 나머지가 또 2입니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A3에서는 얘가 이제 몇 번째 온소가 되는 거냐면은 이거 4 곱하기 3을 4로 바꿔서 65 플러스 2 해주면 되니까 262가 나옵니다. 262가 나오게 네, 되겠습니다. 암산한 겁니다. 네. 260 맞습니다. 그래서 262를 이번에는 또 이제 2로 해주면은 130. 130인데 나누어 떨어지는 130. 거니까 이거를 130 플러스 2 아까 2. 했었죠.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2에서는 이것이 이거 3으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3 곱하기 130 플러스 2 그러면 392가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남았네요. 392를 1로 나눈 나머지는 이게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392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했으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 이제 A1은 자연수 집합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2로 바꿔서 2 곱하기 391 플러스 1이 돼서 600, 782, 783 이렇게 나오게 돼서 F8의 이 100이라는 거는 처음에 783이 남아서 결국 8번째 집합의 100번째 원소가 된다는 그런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할까요? 네네. 부연 설명. 우선 그 이한주 선생님의 풀이 너무 잘 봤고요. 사실 저도 비슷한 아이디어이지만 원론적으로는 이제 똑같은 아이디어지만 계산을 조금 더 지금 이제 보면서 나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사각형으로 수를 나열해서 없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예를 들어 A8과 A7에서 8의 배수번째를 없앴다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해서 7의 배수번째 수를 하나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부분만 지우고 얘는 이제 계산을 확인해야 되니까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F8의 100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제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느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한주 선생님이 하신 풀이법과 제가 한 풀이법이 결국은 같은 방법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A8이라고 하는 집합을 앞에 거부터 다시 순서대로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해보면 A에 99가 있고 A에 100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요 값. A의 8이라고 하는 집합에서 100번째로 나오는 수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 집합은요 결국은 A의 7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사각형으로 나열해서 뺐다는 얘기를 그냥 가로로 쭉 한번 써봤는데 A의 7을 나열해 보면 우리가 B1, B2, B3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랑 같은 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위에 있는 이 집합에서 8의 배수번째를 없앴어요.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자, 여기 한번 조금만 더 써볼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B4, B5, B6, B7, B8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8의 배수번째 즉 B8, B16 없애고 내려왔다는 거죠. 없애고 남은 무언가가 얘랑 같아지는 값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나머지를 생각할 필요 없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A의 100은 어찌됐든 여기서 같은 어떤 얘가 뭐 아까 어떤 수가 될지 모르지만 뭐 783이었죠 답은. 여기 783이 소거되면 안 되겠죠.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앞에까지만 수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얘는 어차피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1을 뺀 이 99개의 이러한 수 중 사이에 우리가 소거된 8의 배수번째 있는 수를 거꾸로 채워보자는 겁니다. 거꾸로 채워서 이 A8을 A7로 다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8의 배수번째 있는 B8이라든지 B16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여기 A8이라고 하는 집합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A의 7, 자 얘는 이제 그 A의 8의 원소들입니다. A의 14, A의 15,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8의 배수 번째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8의 배수 번째가 여기에 하나하나씩 채워져서 A의 7이라는 집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 F8의 100이라고 하는 수는 F7에 자 여기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냐면 A의 100 앞에 99번째 즉 여기서 1을 뺀 99에서 우리가 8의 배수번째가 채워질 수 있는 바로 그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있는 수가 여기 7의 배수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99를 7로 나눈 목만큼만 100에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나머지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99를 7로 나누게 되면 7, 1인 7, 7, 4, 28이니까 14를 더해서 114가 될 거고요. 그리고 F6에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113, 114번째 앞에 있는 113개 있는 수의 6의 배수번째를 6의 배수번째 옆에 채워 넣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7의 배수번째가 이제 소거가 됐다는 얘기니까 113을 6으로 그냥 나누면 됩니다. 6일은 6, 6, 7에 30, 17을 6일은 6, 나오면 참 계산이 힘들어지죠. 6, 8에 48, 18을 더하게 되면 132. 그럼 이제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132를 에서 앞에 하나를 뺀 그래서 5로 나누게 되면 5, 20, 5, 6에 30, 26을 더하게 되면 158.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더 계산이 간편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받으셔야죠. 예, 저기서 100에서 바로 7로 나눈 몫을 생각하면 안 되나요? 왜 1을 뺀 다음에 몫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아까 이제 100을 바로 이제 7로 나눠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이 계산을 보면 예. 여기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몫이 19인데 이게 플러스 6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A의 100이라고 하는 친구는 위에서 8의 배수번째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소거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 이제 플러스 6이라고 하는 부분이 똑같은 계산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를 7로 나눴을 때 딱 나누어 떨어지면 그 수만큼 더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는 살아 있어야 되니까 여기 앞에 번째까지 끊어서 몫만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자, 계산을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네, 한 가지 경우만 뭐 일반화적 한 가지 경우만 아니 계산. 어차피 네네. 7의 배수 뒤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끼워 넣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7의 배수라면 뒤에 끼어드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만약에 7의 배수였다면 숫자는 7의 배수 뒤에다가 하나씩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여기 100이 들어가게 7의 되는 배수가 거죠. 돼 버리면 예. 100 뒤에다 끼워 넣어야 되는데 100 뒤에 있는 수는 관심이 예. 없어. 그렇죠. 앞에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 수가 7의 배수인 건 관심이 없고 그 앞에 있는 쪽만 7의 배수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끼워 넣는 수는 바로 7의 배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이의 자리에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까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얘가 7의 배수면 이 뒤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순서에는 상관을 네, 끼치지 않는다라는 이제 얘기를 1을 빼서 하는 게 더 쉽게 학생들 입장에서.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계산할 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신 걸 저는 한번 그러면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수학의 아름다움은 역시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는 데 있죠. 그 F는 MA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E는 MC 제곱 아름답죠.
저는 반대로 이제 지금 똑같은 아이디어인데요. 좀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그 남철 선생님이 했던 거하고 사실은 뭐 이한주 선생님이 하셨던 거하고 거의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K라고 하는 요런 집합이 있습니다. A1, A2, A3 이렇게 가는 집합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A에 K 플러스 1이 있어요. 여기는 요 값을 B1, B2, B3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데요. F에다가 K 플러스 1번째에 N번째 있는 숫자를 보게 되면 여기는 요 값이 아마 N번째니까 BN이 될 거예요. BN이 되겠죠? BN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뭔지 몰라도 어떤 N번째에 있는 요 숫자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BN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M이었을 거고 얘는 FK번째에 N번째에 있는 거였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M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결국은 우리는 요 앞에서 요 M은 절대 K 플러스 1의 배수는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요 M이 K 플러스 1의 배수였으면 이 중에 K 플러스 1의 배수를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얘는 사라져버리죠. 얘가 이쪽으로 살아남아 있으려면 M은 절대 K 플러스 1의 배수가 아닐 거다. 그러면 결국은 요 앞에 K 플러스 1의 배수가 과연 몇 개나 있느냐. 그래서 요 M을 우리가 나눠보면 M을 이렇게 K 플러스 1로 나눠보면 몫이 Q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R이 나올 건데 요 R이 취할 수 있는 값은 0은 안 돼야 되니까 2부터 시작을 해서 K까지 값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 M을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N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K 플러스 1의 배수의 개수가 Q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N은 결국은 저 M에서 Q를 빼준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K 플러스 1의 배수는 다 빼버렸으니까 K 플러스 1의 배수가 Q개 있으니까 Q를 빼버린 거죠. 근데 M이 얘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M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버리고 나니까 Q는 빠지고 나니까 Q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KQ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M이었는데 M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 M은 Q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M은 N 더하기 Q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을 정리해보면 F의 K 플러스 1의 N은 FK의 M인데 N 더하기 Q라고 쓰면 된다. 그리고 그때 그러면 Q는 얼마냐? N을 K로 나눠본다. 그랬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오는데 이때 아까 우리가 R이 어떻게 되냐면 0일 수는 없으니까 1, 2 해서 K다. 그러니까 만약에 N이 K로 나눠 떨어질 때는 얘 몫을 하나 줄여서 나머지를 K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의 점화식만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다 넣어서 그냥 써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의 100에 우리가 뭐였었죠? 8의 100이었군요. 8의 100은 F의 7에 100에다가 플러스 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요 식에 따르면 100을 7로 나눕니다. 그럼 몫이 14인가요? 네. 나머지 뭐가 나오겠죠? 2.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14만 더해주면 되죠. Q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F7에 114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과정을 계속 이제 하나의 식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바로 여기서 필요한 하나의 관계식이고 점화식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무엇보다 선생님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어봤는데 정말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 그 한 방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식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 n-1을 나눴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이제 나머지를 생각할 수 필요가 없다라는 식도 바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편견이 있어요. 나머지가 0부터 K-1까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기호로 잘 정리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렇게 그 식을 그러니까 숫자를 아까처럼 이렇게 써갖고 지워나가는 그런 방향과 이 문자를 쓰는 저런 방향을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은
조금 어렵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에 그 설명을 다 듣고 앞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세는지를 두 분의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저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리가 된 것 그리고 같습니다. 뭐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일 테니까요. 네.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처음에 그 풀이대로 문제를 푼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저도 저만의 점화식을 찾았는데 지금 송광규 선생님의 그 점화식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겠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어떤 관계식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풀이가 점점 발전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문제를 만들어 놓고 좀 약간 원초적으로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니까 풀었는데 제 풀이가 제가 봐도 약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화식, 이웃한 항사의 관계식을 활용해가지고 풀이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풀이가 있었을 때 그걸 계속해 연구하면 더 나은 풀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송광규 선생님께서 그런 풀이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이한주 선생님께서 원래 이게 단톡방에 문제를 올렸을 때 사실은 뭐 물론 깊이 있게 그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참 난감했어요. 난감했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단초를 처음으로 제시한 분이 우리 남철 선생님이셨죠. 남철 선생님이 딱 단초를 제시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각형 문제도 나오고 아까 그 우리 이한주 선생님이 푸시는 방법 물론 처음에 이한주 선생님 그렇게 푸셨죠. 그러다가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면서 계속 발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이제 예. 그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시간쯤이면 이제 또 불을 탁 치며 나오실 분이 계신데 오늘 좀 조용하신데 우리 어떠세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단순한 문제인데라고 생각했는데 풀다 보니까 단순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아마 저랑 비슷한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초반에 이제 다른 선생님의 풀이를 안 보고 한번 스스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다 안 돼가지고 그래 뭐 시간도 많은데 수능 뭐 시험장도 아닌데 한번 해보자 그러고 1부터 한 200까지 써보고 뭔가 하다 보면 패턴이 나오겠지. 근데 지워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문제가 수능에 나오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수능 시험장에 이 문제를 공부하고 들어가는 이 문제를 이제 우리 강의를 통해서 보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꼭 이거를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떤 수의 나열 문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제 A1, A2, A3, A4 그러니까 이 순차적으로 만들다 보면 결국은 안 풀리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걸 이제 시험장에서 떠올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수한 걸 다 나열해 놓고 이걸 막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A8에 뭐 그 F8의 100번째는요. 근데 아마 그걸 염두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드신 것 같고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문제 다 포기하고 이것만 한다. 그래도 50분 안에 안 되지도 않을까. 그러고 하다가 이제 잠깐 딴 생각해가지고 한두 번 이제 숫자 카운팅 헷갈리면 결국은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는 이제 가지고 정말로 답이 783인가 해봤는데 정말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수험생들한테 당부해드리고 싶은 건 거꾸로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에 한번 집중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30번에 나오는 문제가 지금은 이제 미적분 문제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개수 세는 어떤 이런 문제들 또 이제 이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수능이라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출제되어 오지 않았던 어떤 그런 방향의 사고를 생각해야 되고 배운 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그 김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이런 규칙을 찾으면 앞에서부터 찾아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일인데
반대로 이제 뒤에서부터 그 목표를 거꾸로 찾아간다라는 이런 방향적인 것들이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게 저도 이제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하나를 발견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뭐 경우의 수나 뭐 이런 확률을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항상 바로 가는 계산도 있지만 항상 돌아갈 수 있다라는 아니면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생각을 전개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한준 선생님 마지막 어떻게 오늘 다른 선생님들 풀이들 보고 네. 또 본인이 또 만든 문제 직접 다뤘는데 소감 한 말씀. 제가 직접 만든 문제가 이렇게 함께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집단 지성을 활용해가지고 발전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떤 이제 잘 자식을 낳아놨는데 자식이 정말 잘 크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결국은 수열 문제인데 수열 문제의 어떤 결국 규칙성을 어쨌든 이 문제 또한 규칙성을 찾아 나가는 문제였고 규칙성을 찾아갈 때 1부터 차례차례 대입하면서 찾아 나가는 규칙성의 문제가 많지만 그런 문제 말고 어떤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점화식이라고 불렀는데 점화식을 찾아서 규칙을 발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거. 그 방법 두 가지 어떤 규칙성을 찾는 큰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선생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왜 F8의 100인가? 왜 F8의 100인가? 실제로 계산하기 어렵다. 이한준 선생님 말씀대로 F7과 F8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이 포인트였다. 자연계 학생은 몰라도 인문계 학생이라면 행간의 의미를 충분히 더 잘 파악하기 때문에 쉽게 더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 인문계 학생들 더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남철 선생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문계 학생들을 사랑하는지 몰랐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됐을 것 같고 다음에는 더 좋은 문제를 남철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이제 문제를 가지고 더 좋은 풀이를 만들고 더 이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장 바람은 그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 가서 수능을 출제하신 교수님이 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이 빨리 잘 풀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가 모르는 걸 맞을 수는 없죠, 그죠? 모르는 걸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욕심인 거죠. 하지만 최소한 아는 건 틀리지 말고 그리고 남은 기간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셨듯이 여러분들도 조금씩 노력하시다 보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내문 선생님과 우리 이한준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가지고 같이 세부풀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한 강의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만나시게 될 텐데 자 이제 그 강의까지 여러분들 꼭 수강을 하시고 수능을 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제가 2018학년도 우리 그 수능을 시험 보는 수험생 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께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